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짧고 굵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보내시는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 초등학생 기준으로 왜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1년, 2년 보냈는데 왜 영어가 엄마가 아빠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느는 걸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혹시 왠지 생각해 보셨나요? 학교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아니라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근데 말레이시아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국제학교의 선생님이 다 원어민인 학교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아이의 영어가 막 기대하는 것처럼 늘질 않아요.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초등학생 기준으로는요, 영어를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한 명만 온전하게 영어를 구사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말레이시아의 맹글리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고, 왜 내 아이는 한국 아이는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로컬 아이들도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발음이나 이런 것도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어민 아이들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이들, 호주 아이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말레이시아 아이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원어민 그 또래들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말레이시아 아이들이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여러분?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교우들하고, 내 클래스메이트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놀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영어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선생님만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반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0명이라고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제학교도 20명,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도 20명, 캐나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도 캐나다 학교에도 20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 캐나다도 이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학생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 적어도 지역별로 아무리 극심해도 적어도 7, 80%는 캐네디언, 로컬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7, 80%의 아이들이 온전한 영어를 다 구사하잖아요. 영어가 원어민인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하고 계속 학교 내내 수업 시간 내내 예를 들어서 우리 8시부터 3시까지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8시부터 2시까지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온전히 영어로만 계속 월화수목금 소통하는 아이들과 그냥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주 5일 선생님한테만 온전한 영어를 듣고 친구들끼리는 소통할 때는 어쨌든 소위 말하는 브로큰 잉글리시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곳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학생하고 영어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게 1년, 2년 지났을 땐 정말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캐나다 조기 유학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시절에 1년, 2년 정도 갔다 오면 그래도 발음도 좋고 나름 부모님이 생각할 때 만족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에 반해서 초등학교 1, 2년 갔다 와서 부모님이 영어에 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바로 그 차이는 영어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선 그만큼 적은 겁니다. 언어라는 게 소통을 통해서 향상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캐나다와 비교해서, 즉 영어권 국가와 비교해서 너무 말레이시아는 사실 열악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열악한 거는 한국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할 수가 참 힘들죠. 말레이시아도 그런데 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보내면서 1, 2년 보냈을 때 초등학교, 이제 국제학교 초등과정에서 보냈을 때 만족 못 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를 인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